그래서 구성 요소로는 기본적인 한글 이해, 그리고 어휘력, 문법적 지식, 그리고 내용 파악, 그리고 추론 능력, 비판 능력, 그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의 감상을 더하는 이런 능력들이 문해력의 요소, 독서 능력의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거는 텍스트 난이도를 꾸준히 내가 올렸을 때 좀 더 뾰족하게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독서력, 문해력, 또 력이잖아요. 우리가 근육을 키운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내가 얼마나 어떤 무게를 들 수 있는지, 그 얼마만큼의 운동 거리를 늘릴 수 있는지, 이런 조건을 계속씩 바꾸어 가면서 나의 근력을 키워 나가잖아요. 문해력도 마찬가지로 쉬운 것들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어려운 책을 만나면 어휘력이 부족하구나. 내가 내용 이해가 잘 안 되는구나. 나 약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텍스트 난이도를 계속 조금씩 올려 나가면서 이런 진단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항상 가장 쉬운 퀴즈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내 생각이나 정리한 내용을 말하기, 그리고 리뷰 쓰기 등등을 통해서 진단을 해보고 나는 어휘가 부족해, 나는 배경 지식이 부족해, 나는 이해가 좀 덜 된 것 같아, 난 구조 잡기가 어렵더라 라는 식의 진단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단이 잘 돼야지 거기에 맞는 피드백도 가능하죠. 그래서 항상 책을 읽고 나서, 글을 읽고 나서 스스로의 점검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이제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잘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았죠.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독서 점검, 진단, 피드백을 같이 해볼게요. 우선 빠르게 많이 읽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취약전 100권 읽기, 뭐 학교에서 내가 뭐 1000권 읽기, 이런 식의 목적을 정해서 뭐 독서 마라톤 이런 것들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것들이 결국 내가 책을 많이 읽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 게임처럼 경험치가 보이듯이 가시적인 성과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 통계 요소로 나는 한 달마다 뭐 독서 어플에 내가 읽은 책, 뭐 본 영화 같은 것들을 기록해서 인증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습관을 형성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한테는 SNS, 북스타그램을 강추를 많이 해요. 북스타그램을 강추하는 이유는 계속 내가 인증하면서 기록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선 눈으로 보이기 좋은 이런 컨텐츠들을 통해서 내가 몇 권 읽었구나, 내가 어떤 책들을 읽어 나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습관을 형성할 때 가장 좋은 툴인데요. 저는 전자책에서 독서 마라톤과 같은 챌린지 같은 것도 추천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내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힘을 키우는 거고요. 다음, 오래 기억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가벼운 퀴즈로 계속 내용을 이제 확인하는 것들, 그리고 목차례 보면서 이때 어떤 내용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 한번 떠올려 보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꼼꼼히, 이분들은 뭐 빠르게 많이 읽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꼼꼼히 받아 적고 옮겨 적고 정리함으로써 머릿속에 계속 장기 기억에 새겨두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기억의 의미에서는 잠깐 시간을 두고 나서 나중에도 다시 떠오르느냐, 그래서 떠올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마인드 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해주고 다시 내가 한번 떠올려서 한번 기록해보고 내가 활용해보고, 이런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식을 습득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을 계속 키우는 게 오래 기억하는 데는 포인트입니다. 다음 이제 핵심을 잘 파악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요약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글을 읽고 나서 나름의 5줄로 요약을 해보고, 다음 3줄로 요약을 해보고, 다음 1줄로 요약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압축하고 줄여나가는 과정, 그것을 스스로 계속 정리하면서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결국은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해서 계속 밑줄도 긋고 남기고 또 옮겨 적고, 이렇게 판별하는 과정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결국은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를 계속 설정하고 지켜나가는 포인트입니다. 다음,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 이것은 여러분 독후감,
그리고 독서 토론 많이 해보는 게 되게 좋은데요. 독후감의 포인트도 결국은 감상이에요. 그러니까 독후감이나 서평에 대한 과제를 여러분 많이 받으실 텐데 그때 보면은 줄거리 요약만 이따만큼 이렇게 많이 하고 감상을 조금 쓰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내용 요약은 깔끔하게 하고 결국 나의 감상을 더해서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독서 토론도 전 독서 모임을 굉장히 강력 추천합니다. 추천을 많이 하는데 독서 토론 속에서 결국 책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생각을 더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 알파, 나의 생각을 계속 더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책을 그래도 좋아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문해력에 대해 고민이 많은 분들을 진짜 많이 만나고 있어요. 코칭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나름의 이제 고민거리를 같이 공유해 보고자 갖고 왔어요. 보시면 좋아하는 책, 얇은 책 위주로 읽으려고 하고 깊게 생각해야 하는 글은 피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한 달에 3권씩 꾸준히 책을 읽는 과정 속에서도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쉬운 책, 먹기 좋은 것만 계속 먹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해하려거나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만 계속 먹고 하다 보니까 결국 새로운 과제 만나거나 새로운 주제의 책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읽기 힘들어하고 아, 이때 내가 문해력이 부족하구나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기본적인 독서 습관이 잡혀 있어도 더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책,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책. 아까 제가 난이도 그리고 주제에 대한 균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새로운 도전의식, 도전에 대한 의지, 읽고 이해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사례입니다. 성인들 중에서도 나 책 좋아하는데 라고 하면서 되게 편협한 독서하는 분들은 문해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책 읽기를 좋아는 해요. 근데 본인의 해석대로만 읽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감이 안 가는 글은 이해도 잘 안 가고 또 읽지도 않아요. 여기서도 결국 의지가 부족한 건데 나의 인식의 폭을 확장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거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 편향된 습관을 갖고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의 종류도 좋아하는 것만 읽지만 내용 자체에서도 내가 이해하기 쉬운 것들만 읽고 조금만 어렵고 이러면 확장하지 못하고 낯선 주제로 확장하지 못하고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해석 자체도 주관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고 계속 본인의 바운더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문해력이 말하는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해력 부족 문제입니다. 성인들이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적응하는 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피곤한 일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의지가 필요한데 의지가 부족함으로써 결국은 새로운 문해력의 확장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